지금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는 그야말로 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 1월 강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은 도시 외곽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늘은 두터운 회색 연기로 덮였고 햇빛은 마치 필터를 낀 것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집을 잃었고 도시의 주요 도로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가득 차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길은 밤낮 없이 타올랐고 강풍은 진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재난대응팀과 소방대원들은 총력을 다했지만 불길의 기세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CNN과 같은 대형 뉴스 채널에서는 이를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 부르며 매시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빠르게 커져갔고 심지어 고급 주택가인 베레어와 말리부 지역조차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혼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멀쩡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LA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인타운은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위치한 6km 남짓의 작은 지역입니다. LA의 대표적인 다문화 지역 중 하나로 한국 음식점, 상점,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산불이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한인타운 주민들 역시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 방향만 조금 바뀌어도 불길이 곧장 밀려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주변이 불바다로 변하는 동안 한인타운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건물에 약간의 연기 자국이 남거나 작은 불똥이 튀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목격된 대규모 화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지역 뉴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곳만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 기적 같은 생존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을 깜짝 놀라게 한 그들의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재난 전문 기자 제시카 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취재하며 수많은 비극과 희망의 순간을 목격해왔습니다.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 제가 목격한 재난의 현장은 대부분 처참하고 안타까운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LA 산불에서 한인타운을 취재하며 저는 전에 없던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인타운이 살아남은 데에는 철저한 준비와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단순히 재난에 대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한인타운의 건축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고 이는 강풍을 타고 날아오는 불씨에도 쉽게 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와 같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진 건물들이 쉽게 불에 휩싸였지만 한인타운은 달랐습니다. 또한 한인타운에서는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학교와 지역단체에서 산불 대비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이런 교육이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훈련, 대피 시뮬레이션, 그리고 화재 경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덕분에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인타운을 특별하게 만든 요소는 바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한인 커뮤니티는 구호 물품을 모집하고 대피소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관제센터는 LA 시청에서도 놀랄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한인 단체 대표는 우리는 모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단결력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인타운은 철저한 준비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생존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생존 비결은
단순히 견고한 건축물과 첨단 시스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간의 단결과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산불이 LA 외곽에서 시작해 한인타운 근처로 빠르게 확산되던 그 순간, 주민들은 단순히 대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협력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놀라운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산불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자마자 한인타운 내 여러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대피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학교 체육관은 임시 대피소로 전환되었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대피소에서 만난 봉사자 강민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무서워서 가족들만 챙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피소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불을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모두가 함께하니 힘이 났습니다. 강민지 씨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떤 대피소에서는 따뜻한 밥과 국이 제공되었고 한국 전통 음식을 처음 접한 다른 민족의 이재민들도 이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피소는 단순히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정보 공유의 허브 역할도 했습니다. 일부 심리 상담사들은 대피소를 방문해 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한인타운의 가장 혁신적인 대처 방식 중 하나는 바로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 IT 전문가들이 긴급히 모여 산불의 확산 상황, 교통 통제, 대피 경로, 대피소 위치 등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웹사이트와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 IT 전문가인 김재훈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인타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플랫폼이 LA 시청의 재난관리팀에서도 참고할 정도였습니다. 이 앱은 SNS와 연동되어 실시간 알림을 제공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 목록과 자원봉사 요청 사항도 바로 업데이트되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집을 잃거나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챙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인 커뮤니티는 신속히 구호 물품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담요, 물, 즉석 식품, 그리고 유아용 기저귀까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지역 상점들과 교회, 그리고 한인 비즈니스들의 기부로 채워졌습니다. 한 슈퍼마켓 사장은 자신의 창고를 대피소에 개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한인 커뮤니티는 언제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호 물품의 분배 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IT 시스템을 통해 각 대피소의 물품 필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물품을 즉시 보충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란 없이 효율적으로 구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받은 이재민들은 커다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미국인 이재민은 제가 한인타운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진정한 천사들의 도시입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러한 대처는 단순히 위기 대응을 넘어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재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역시 이런 문화를 잊지 않았기에 이번 위기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주민 박영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국전쟁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서로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인타운에서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다른 민족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틴계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한인타운을 모델로 삼아 자발적으로 대피소를 조직하고
협력하여 재난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의 대응은 단순히 이재민을 돕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LA 지역의 주요 언론에서는 한인타운의 활동을 조명하며 공동체의 힘이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산불이 점차 진압되며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한인타운 주민들은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넘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이웃에게 힘을 주고 도시 전체에 희망을 전하며 생존을 넘어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LA의 산불이 점차 한인타운 주변으로 접근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줬습니다. 한인타운은 지금까지 견고한 건축물과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불길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힘을 모으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한인타운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외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인타운이 불법적으로 방화벽을 설치했다더라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았고 그들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대피소 물품을 독점했다는 비난이 퍼졌습니다. 특히 한 라틴계 커뮤니티의 주민들은 우리 동네는 아무도 돕지 않았는데 왜 한인타운만 안전한 건가요? 라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인타운 주민들이 산불 진압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상황이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갈등의 불씨를 키우며 이미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외부의 비난은 한인타운 주민들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었고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퍼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의 리더들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타운의 생존 이유와 구체적인 대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산불 피해를 겪은 뒤 방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인타운이 안전했던 것은 철저히 준비한 결과이지 다른 커뮤니티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한인회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한인타운 내 대피소가 특정 민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운영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대피소에는 라틴계, 흑인, 그리고 다른 아시아계 주민들도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는 오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에서 개발한 IT 기반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산불 확산 경로와 대피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타운 외부 주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LA 전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른 커뮤니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IT 전문가 김재훈 씨는 이렇게 말하며 데이터가 오해를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LA 시청재난관리팀에서도 인정받으며 다른 커뮤니티와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인타운 리더들은 적극적으로 외부 커뮤니티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와 라틴계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대해 한인타운의 대피소와 방제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방문했던 리더들도 한인 커뮤니티의 진심과 노력을 직접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라틴계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들이 우리를 배제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한인타운이 단순히 자신들만 지키려는 게 아니라 모두를 돕고자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시스템과 노력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대화는 단순한 오해 해소를 넘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과 대피소 운영 방식은 다른 커뮤니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았고 이는 더 큰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한인타운에는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흑인 주민들이 직접 한인타운 대피소를 찾아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지금처럼 안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인타운이 있어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눈물로 감사를 전하며 한인타운 주민들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한 흑인 커뮤니티의 젊은 청년들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며 자발적으로 한인타운 구호 활동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한인타운은 단순히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 지역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연대와 희망을 만들어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단결력은 LA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다른 민족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더 강한 연대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1월 LA를 휩쓴 대규모 산불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채의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재난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던 그때 한인타운은 재난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근 지역 산불이 진화되자 한인타운은 곧바로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 커뮤니티와 협력하며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인타운의 비즈니스와 단체들은 복구는 모두의 몫이라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한인교회들은 임시 대피소를 재구성해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했고 지역 한인 병원들은 무료 진료를 실시하며 산불 피해로 다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기금 모금 캠페인은 한인타운 복구 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민들은 SNS를 통해 서로를 독려하며 모금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주택 건설, 생필품 제공,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한 한인타운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로 이뤄진 도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한인타운의 산불 대응 방식은 LA 전역에서 주목받으며 새로운 재난 대응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LA 시의회는 한인타운 리더들을 초청해 방제 시스템과 대피소 운영 방식, 그리고 IT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인타운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IT 관제 시스템은 LA시 재난관리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정받았습니다. 한인타운의 사례는 단순히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재난을 미리 준비하고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LA 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한인타운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재난 이후 한인타운은 더 큰 연대를 만들며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했습니다. 한인타운 주민들과 흑인, 라틴계 커뮤니티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의 한 리더는 추모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한인 커뮤니티 덕분에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단결력과 연대는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추모 행사는 산불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더 강한 연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의 도시로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산불 당시 한인타운 대피소에서 머물렀던 라틴계 가족들은 한인타운 주민들을 위해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인타운에서 받은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그들은 직접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히 위기 속에서의 협력을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는 한인타운이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한 지역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도 연대와 희망을 만들어낸 상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준비와 단결된 노력으로 재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생존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공동체와 협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 한인타운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LA 한 지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의 이야기는 SNS와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난 속에서도 인간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강화하며 미래의 재난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축한 IT 관제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번 재난에서 배운 것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결력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리더는 이렇게 말하며 한인타운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한 지역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전 세계 재난 대응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이야기는 그 어떤 재난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단결력, 연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를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 강한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주민의 이 말처럼 재난 속에서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상 BBC 재난 전문 기자 제시카 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큰 재난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